네, 퍼시픽의 방어 시설 중 하나인 동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굴은 지형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방어 시설, 그러니까 fortification, 방어물 같은 취급을 받고요. 어, 이 룰은 조금 다른 방어 시설에 비해서 좀 룰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 케이브 동굴은 어디에 놓일 수 있냐? 이 능선 크레스트 라인이 있는 헥스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못 놓이고요. 능선이 없는 이런 능선이 있는 데는 뭐 어떤 효과에 의해서 놓일 수가 있겠죠. 처음 배치할 때 세팅을 하던가. 어쨌든 이런 크레스트 라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브는 동굴은 일본군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일본군만 이용을 할 수 있다. 연합군은 같은 케이브랑 동굴이랑 같은 엑스에 있어도 케이브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동굴의 개념이 어, 동굴 내부와 동굴 외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팀하고 분대는 동굴 내부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리더는 동굴 외부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동굴 내부에 있는 유닛들은 이렇게 동굴이 위로 올라가게 놔두면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동굴 외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일본군이 동굴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 동굴 내부에 있는 얘들만 동굴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 동굴 외부에 있는 얘는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 동굴 내부와 외부에서 어떻게 서로 움직이냐? 언제 들어갈 수 있고 언제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 요거는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전부 다 일본군의 경우에만 이 동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일본군이 어떤 명령 내릴 때, 그 내리는 시작할 때, 명령 시작할 때, 명령 플레이 하자마자 이 동굴 안에 있는 얘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동굴 밖에 있는 얘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 유닛이 그 명령으로 활성화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동 명령을 내린다. 여기 X를 다 활성화시킨다. 이 리더를 통해서 하면은 다 들어가자. 약간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동 같은 경우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MP를 소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X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회 사격이나 그 어떠한 다른 방해하는 것도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처음에 그러니까 1번은 명령 시작할 때 그 동굴이랑 같은 엑스에 있는 유닛들은 동굴 밖으로 나가거나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명령 시작할 때. 그게 1번이고 2번은 어, 이동이나 진군 같은 경우로 이동이나 진군 그러니까 명령 이동이나 진군의 그 명령 경우로만 여기 들어왔을 때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동이나 진군으로 이 동굴이 있는 헥스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그리고 이동을 끝마친다고 할 때 네, 이렇게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뭐 이벤트 중에 잠행 이벤트나 아니면 일본군 명령 중에 침투하는 명령으로 EX에 갑자기 나오게 될 때, EX에 갑자기 뿅 하고 나오게 될 때 동굴 엑스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밖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굴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동굴이 무슨 히든 케이브 액션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이거 생길 때 유닛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동굴 안으로 들어가거나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동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동 MP도 소모가 안 되고요. 기회 사격의 대상이나 뭐 다른 액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굴이 있으면 여기 스태킹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냥 동굴이 있다고 해서 뭐 스태킹을 동굴 내부, 동굴 외부 따로 세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헥스 자체에 스태킹을 셉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굴 안에 뭐 요렇게 세 명이 들어가 있다 치고 요렇게 동굴 밖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는 4, 8, 10, 11 11명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의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스태킹은 평소랑 똑같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동굴이랑 상관없이. 자, 그럼 이 동굴에 있으면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되냐?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비탈면 슬로프를 봐야 됩니다. 이 동굴이 있을 때 이 동굴의 이 가장 높은 슬로프가 업슬로프예요. 그리고 동굴이 걸쳐 있는 이 낮아지는 슬로프들, 요것들이 다운슬로프입니다. 이 경사면이라고 하나? 어쨌든 윗경사, 아랫경사면,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동굴의 이 능선이랑 겹쳐 있는 가장 높은 능선이 업슬로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얘들, 이 다운슬로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슬로프, 업슬로프. 네, 그래서 만약에 동굴에 이렇게 두 명이 들어가 있다면, 다운슬로프에 있는 얘들은 이 동굴 안을 볼 수가 있어요. 동굴 안에, 그러니까 LOS가 보이는 거죠. 동굴 안에 있는 유닛들에게 LOS가 보이는 거고, 반대로 여기 업슬로프에 있는 유닛은 LOS가 보이지 않아요. 이 동굴 안, 왜냐면 이 동굴 입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위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이쪽을 볼 수 있겠지만 이쪽을 볼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LOS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OS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네 일본군 2명은 동굴 안에 있고 이 분대 하나는 동굴 밖에 있다. 그럼 얘네 입장에서 이 팀이 사격을 했을 때 보이는 얘가 얘뿐이죠. 얘뿐이기 때문에 얘만 방어 걸림을 하면 됩니다. 동굴 안에 있는 얘들은 이 사격이나 뭐 이런 거에 이뮨이에요. 이뮨.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유닛이나 화기가 쏘는 사격에 대해 이뮨입니다. 업슬로프에 있는 유닛이나 화기가 쏘는 그런 사격 공격에는 무시가 됩니다. 무시. 얘네들은 방어 걸림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쪽에서 쏠 때는, 얘가 만약 이쪽에서 쏜다 그럼 다 방어 걸림을 해야겠죠. 네, 싹 다 방어 걸림을 해야 됩니다. 이 동굴 방어 시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버 4를 주고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 있어야지만 이 커버를 받는 거예요. 커버 4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커버 8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아래쪽에서 유닛이 박격포나 아니면 항공기가 이 헥스를 때릴 때, 네, 항공기 하나 가져와서, 이 다운슬로프에서 박격포를 쏘거나 아니면 다운슬로프에 있는 항공기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 동굴의 커버는 8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포격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포격을 맞을 때는 8이 됩니다. 근데 이 동굴 밖에 있는 동굴의 커버를 못 받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얘를 뭐 방금 항공기로 들라고 했는데 항공기를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다운슬로프에서 박격포나 아니면 다운슬로프에서의 항공기가 여기를 때릴 때, 이 헥스를 때릴 때 유닛이 동굴 안에 있으면 커버 8로 사기에 더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한 포격, 그 SR이 뭐 이쪽이나 이런데 지정이 돼가지고 포격을 때릴 때, 그건 다운슬로프는 업슬로프는 상관이 없습니다. 포격은 라디오 포격을 때릴 때 동굴 안에 있으면 커버 8을 받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동굴에 그 터널이 있어요. 터널. 그래서 일본군은 이 동굴 안에 있는 일본군 유닛은 어드밴스 오더, 진군 오더를 통해서 다른 맵에 있는 다른 동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렇게.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굴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 약간 이런 설정입니다. 땅굴이나 뭐 동굴 땅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동굴 안에 있는 일본군 유닛은 다른 동굴로 나올 수 있다. 어드밴스 오더만 가능합니다. 근데 무브는 안 돼요. 그래서 동굴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동굴은 일본군에게만 있어서 일본군만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